안녕하십니까. 해운업종과 물류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연구원입니다. 근본 해운업 크레딧 아웃룩에서는 팬데믹의 국면에서도 초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해운업이 내년에도 이러한 호황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매우 이례적인 초호황은 일부 안정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운 시장의 동향과 선종별 전망 분석을 통해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리뷰입니다. 올해 백신 공급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비스 경기 회복이 아직까지 주춤한 가운데 비대면 소비 패턴의 확산으로 재화를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는 해운 물동량의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항만, 육은, 내륙 창고 등 공급망 사슬 전반에 걸쳐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선박의 가동률이 저하되었습니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탱커선을 제외한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 시장에서 급격한 운임 상승이 나타났고 특히 소비자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컨테이너선 시장 경우에는 운임 상승이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컨테이너 선사들은 역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환경 전망도 우호적입니다. 시장 수급 밸런스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의 경우 물동량 증가 폭이 매우 컸던 21년의 역기저 효과로 수요 증가율이 하락하겠으나 선박 발주 잔고상 인도 예정 물량이 많지 않아 양호한 수급 여건이 예상됩니다. 탱커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박 인도량이 많은 편이나 원유 수요 회복으로 물동량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해운 운임을 지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경색도 10월 이후 피크아웃으로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방향은 선종별로 다소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올해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은 수요 증가율의 하락과 극심한 공급망 경색의 일부 완화로 금년과 같은 기록적인 초과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호한 수급 여건과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선사들의 공급 조절을 통해 절대적으로 높은 운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화물 선사들의 경우 스팟 사업에서의 이익 창출은 금년 대비 일부 축소될 수 있겠지만 장기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고정 물동량과 운임을 확보하면서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으로부터의 화물 낙수 효과도 일부 지속되며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탱커 선사들은 금년 대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펙의 증산과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로 그간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탱커선 시장이 전환점을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해운업체들의 연료 원가가 상승하겠지만 양호한 수급 환경하에 운임이 전가되거나 장기 계약의 유료 할증률을 통해 비용이 보전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해운업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21년 해운업체들은 각 사별 사업 구조에 따라 실적과 재무 구조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신용 등급의 방향성도 상이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업계 최고 신인도를 갖고 있는 펜오션은 스팟 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는 가운데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신용 등급이 한 노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폴라리스 쇼핑의 경우 유동성 위험 완화로 부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단기 운용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는 신성해운은 시황 변동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서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각 사별 사업 구조와 재무 완충력에 따른 신용도 차별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폴라리스 쇼핑은 과중한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재무 완충력 보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적 가변성이 내재하고 있는 신성해운에 대해서는 향후 시황 리스크 통제를 통한 실적 안정화 여부가 등급 방향성의 키가 될 전망입니다. 해운업의 크레딧 이슈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경색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운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병목이 가장 극심한 미주 항로의 비중이 큰 대만과 한국 컨테이너 선사들이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HMM의 실적은 모두 주시하고 계실 것이고 대만 선사 에버그린, 양밍, 완하이의 경우에도 6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망 문제는 사슬 전반에 걸친 복합적 문제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로 컨테이너선의 항만 대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 시점에 전체 컨테이너선의 35%가 항만 내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 자체의 캐파 부족과 더불어서 육상운송 연계 지연으로 컨테이너 박스 회수가 늦어진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럭 노동자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고 내륙 물류 창고의 캐파도 늘어난 물동량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공급망 사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인프라의 간헐적 중단으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고 이동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곳에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는 미국의 실질 소비 지출 추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빨간 선은 서비스 소비 지출이고 파란 선은 재화의 소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그 풍선 효과로 재화 수요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망의 물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을 피크로 계절적 수요가 감소하면서 현 시점 공급망 피로도는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망 문제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9개 선사가 3개의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전 세계 선봉량의 83%를 차지하며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사들의 적극적인 선복 조절을 통해 팬데믹 초기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운임 하락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장기 수급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컨테이너선의 연도별 인도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대규모 선박 인도로 시장이 침체된 이후에 선박 인도량은 수년째 정체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규모의 선박 발주가 있었고요. 2023년과 2024년에 이들 선박이 인도를 예정하고 있어서 23년과 24년에는 인도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수급 펀더멘털의 변화와 시장 경쟁 강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2년 해운업 크레딧 아웃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